저는 밀가루라고 생각해요. 이유는 일단 밀가루는 밀을 기를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좋지 않은, 쉽게 말하면 농약 같은 거,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곡물을 다 갈아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장 환경을 그냥 총체적으로 망가뜨려요. 근데 우리가 요즘에 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할 만큼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. 장이 안 좋으면 피부도 좋을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좋아질 수가 없고,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데, 그 장 환경을 망치는 제 1등 공신이 밀가루라고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그냥 육류예요. 무조건 육류. 뭐 소고기, 양고기, 이런 적색류. 근데 그 중에서도 동물의 간이 정말 영양적인 측면에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음식보다 영양소가 풍부해요. 그래서 소간이나 양간, 이런 것들 먹으면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나 노인들 에너지 높이고, 그 다음에 뭐 이빨 튼튼하게 하고 피로감 없어지고 여러 가지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영양제 뭐 챙겨 먹는 것보다도 소간이나 양간 같은 동물의 간을 먹어보시면 그냥 그 자체가 슈퍼푸드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소간이나 양간 드실 때 기생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보통 냉동실 온도, 영하 10도 이하의 그런 온도에서 한 2주일 정도만 넣어놓으면 사실 저희한테 해를 끼치는 기생충은 다 죽어요. 죽어서 그냥 생소간 바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니고 간을 사서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나중에 조금 녹여서 썰어서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기생충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고요. 그것조차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워서 드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간이나 양간은 슈퍼푸드니까 구워서라도 드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몇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, 첫 번째로 가공식품이나 밀키트를 자주 드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사실 자주라는 말보다도 뭐 드시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요리해서 먹거나 사 먹는 음식들이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인지, 그것들을 많이 먹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, 요즘에 치킨이나 돈가스나 뭐 튀김 같은 거 파는 거는 거의 다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몸속에 염증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. 그 다음에 단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드시는지, 그 다음에 과일을 식후에 꼭 디저트로 드시거나 아니면 어쩌면 식사로 드시기도 하시는지, 그다음에 끼니 때마다 밥을 주식으로 해서 반찬을 드시는 건지, 그 다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서 자주 드시는지, 요 부분들,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들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제대로 된 식생활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식생활을 내가 진짜 하고 있다면 항상 충분한 양의 고기와 생선과 달걀을 먹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내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음식들이 있는지 없는지,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나 찬장 정리를 싹 다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열어보시고 뭐 밀키트나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뭐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 많이 들어간 소스, 그 다음에 음료수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버리셔야 되고요. 특히 주방에 있는 식용유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놀라유, 뭐 현미유, 해바라기 씨유, 그런 뭐 콩으로 만든 콩기름,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. 버리는 게 제일 첫 번째 준비입니다. 그 다음 그것들을 다 버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작하실 때 냉장고를 아주 깔끔하게 채우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뭘로 채우느냐? 고기, 생선, 달걀, 버터, 이런 것들
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재료로 냉장고를 채우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으로 냉장고 채우시고 그것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되고,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좀 좋아지고 변화가 느껴졌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식재료를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시면 되는데, 그 추가하실 때에도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내 장 상태에 따라서 채소를 추가하셔야 되고요. 추가하신다고 기존에 먹던 아무 식품이나 예를 들면 밀키트나 가공식품 이런 거 추가하시면 안 되고요. 주로 동물성 식품 위주로, 그 다음에 플러스 약간의 채소 위주로 해서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유지하실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 나에게 어떤 측면에서 좋은 점을 선물해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식단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유지하셔야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. 하시다 보면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. 와,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먹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, 아, 이런 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,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상한 거 먹다 보면 다시 옛날로 식생활이 돌아가거든요.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식단에 대한 공부를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멘탈을 관리하시면 좋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주영 작가였습니다.